어제 사용했었던 DA10번 머지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 실행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임포트만 되어 있어도 돼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판다스, 매트플러립, 시본이 있는 요 임포트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파이 데이터북이라고 하는, GitHub 리파지토리에,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aby names라고 하는 폴더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 파일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파일들은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신생아들의 이름, 성별, 출생자 수가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파일 내용을 보시면 1년 단위로 파일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고 1880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겠죠. 그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연도별 신생아 수가 몇 명인지, 뭐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수는 몇 명인지, 그래서 뭐 신생아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뭐 감소하는 추세인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여기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github.com 웨스 맥키니의 개인 리포지토리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개의 리포지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이 데이터북 그리고 데이터셋 베이비 네임스 이 폴더 밑에 이 PDF 파일은 이 파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폴더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YOB 뭐 숫자 그다음 .txt 파일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이 PDF 파일에 있고요. 어, 실제 데이터들은 YOB로 시작하는 텍스트 파일에 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어, 신생아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쉼표 다음에는 그 신생아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에는 F, 남아인 경우에는 M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옆에 나온 숫자는 이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065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연도에 걸쳐서 7,065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파일이 1880년도 파일이기 때문에 1880년 신생아 수가 7,065란 뜻이에요. 메리라는 이름에. 그 다음에 안나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는 1880년에 2,604명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그래서 2,000행까지 있군요. 2,000번째 행까지 있고, 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이런 이름의 남자아이는 5명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데도 5명이나 있네요. 아마 알파벳 순서는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확장자는 txt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거는 CSV 파일이죠. 값들이 이름과 성별과 출생자 수라고 하는 이 값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CSV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의 주소, read CSV를 사용하실 때, 이 파일의 경로는요, 이 row라고 하는 버튼에서 여기에서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어, 파일
패스라고 할까요? 파일 패스를 아까 복사한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github.com sm pydatabbook 어쩌고저쩌고 쭉 가고요. 데이터셋츠 베이비 네임스 폴더 밑에 yob1880.txt 이렇게 있고요. 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df라고만 해보도록 할게요. yob라고 할까요? yob. 뭐, 파일 이름에 yob라고 있죠. 이 yob가 저게 약자인데 그 문서 설명을 보시면은요. 문서 설명을 보면 year of bir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 태어난 연도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b. 그렇게 중요한 약자는 아니고요. 어, 판다스에는 read csv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 뭘 주시면 될까요? 파일 패스를 주시면 돼요. 파일 패스를 주시면 되죠. 근데 아까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실제 만들어진 문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 데이터예요. 컬럼 이름이 아니죠. 그죠? 근데 read.csv는 파일을 읽을 때 그 파일의 첫 번째 행에 컬럼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컬럼의 이름을 어, 파일에 컬럼의 이름이 없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컬럼의 이름을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첫 번째 컬럼이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컬럼이 성별이었고 마지막 컬럼이 신생아 숫자였었죠. 저는 벌스즈라고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진 걸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네, 네, 제대로 만들어지네요. 그죠? 음. 첫 번째 행부터,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Mary, 이게 성별, 여아, 출생자 수는 7,605명. 아까 제일 마지막 행이 2,000번, 라인이 2,000번째 라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Z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었고, 성별은 남아, 그리고 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2,000개의 행과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컬럼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대로 잘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2,000명의 아이들은 이름은 신생아 이름은 전부 다 몇 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냐면 18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파생 변수를 추가할 때는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시고요. 인덱스 연산자 쓰고 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컬럼 이름들이죠. 기존에 없었던 컬럼 이름으로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전부 다 1880년이라고 들어가면 되죠. 이 파일에서 읽은 그 데이터들은 전부 1880년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숫자 하나 이렇게 딱 써주시면 돼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YOB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잘 만들어졌죠? 네, 네, 이번에는 행의 개수는 그대로. 행의 개수는 2000개고요. 컬럼이 4개가 됐어요. 기존에 있었던 name, gender, birth 옆에 year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year에는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18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갔죠. 이걸 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881년은 어디만 바꾸면 돼요? 파일 이름에서, 다행히도, 우리 파일 이름들을 보시면, 어, 파일 이름이 중구난방으로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YOB,
그 다음에 연도 네 자리, 그리고 확장된 txt. 그죠? 모든 파일이 딱 일정한 포맷에 맞게끔 파일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1년도 데이터를 읽겠다 그러면 여기를 숫자 1로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2010년도 데이터를 읽겠다라고 하시면 YOB 2010년 여기 파일 경로에서 여기 뒤에 숫자 네 자리를 201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도 2010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잘 되죠? 그죠? 아마도 2010년, 2010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파일을 보시면요. 이렇게 열어보면 2010년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사벨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22,731명.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가 22,731명이 있었단 얘기예요. 2010년도에는. 자, 그리고 여기는 행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마도. 네. 지금 제가 스크롤을 끝까지 했는데 33,838개의 행이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남자아이고 5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SV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출생자 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행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행의 개수는 그때그때 신생아들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볼까요? 이사벨라부터 뭐 징스라는 이름까지 이름, 성별, 출생자 수, 연도, 그리고 연도에는 전부 다 2010. 여기도 바꿨으니까. 그죠? 데이터는 33,838개의 로우가 있고 컬럼은 4개가 있죠. 맞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똑같은 동작을 여기 1번부터 3번까지요. 1번부터 3번까지라는 이 똑같은 코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하면 되죠.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할 때 여기 들어가는 요 네 자리, 요 네 자리만 1880에서 2010으로 바뀔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요 복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사 좀 할게요. 네. 자, 그럼 반복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으로 저거를 해볼 거고요. 우선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column name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변수에는 그 파일에 있는 컬럼 그대로 우리가 read CSV를 할 때 컬럼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read CSV에서 필요한 컬럼 이름들을 사용할 겁니다. 신생아 이름, 그 다음에 신생아 성별, 그리고 신생아 숫자 이렇게. 그 다음에 YOB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YOBS들이란 뜻이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이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각 그 연도, 각 연도에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1880년 데이터 프레임 생기고, 1881년 데이터 프레임 생기고, 제일 마지막에 2010년도 데이터 프레임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각 연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할, 프레임을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만들 건데, 연도를 range로 만들 거예요. 시작값은 1880년부터 하면 되죠. 그죠? 끝나는 값은 2010년이니까 2011이라고 하셔야
2010까지가 포함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파일 패스라고 하는 주석으로 먼저 설명드릴까요? 그 텍스트 파일, 파일의 GitHub 경로. 그거를 변수 이름을 파일 패스라고 할 건데요. 이 경로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2010년도밖에 안 돼요. 2010, 요 네 자리. 자, 이 네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무엇을? 이어를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 포맷 스트링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어, 포맷 스트링 기억나시죠? F. 그럼 문자열 쭉 만드는데 문자열 중간에 변수의 값을 넣어서 변수의 값을 넣어가지고 문자열을 완성해 주는 게 포맷 스트링이잖아요. 여기서 이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나온 이어라고 하는 변수. 여기 중간에 공백 있으면 안 돼요. 파일 이름에는 공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백 없이 이 중괄호가 들어간 부분은 연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연도다. 일단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파일 패스. 네. 자, 어때요? 경로 이름들이 잘 만들어졌습니까? 1995, 1955, 1956, 1957, 1958. 잘 만들어졌죠? 링크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볼까요? 네, 파일 잘 열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1880년부터 2010년까지의 모든 파일 경로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는 거죠. 네. 어,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요? 그죠?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YOB 각 연도별이니까 언더스코어 이어라고 할까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다스 데이터 리드 죄송합니다. 읽을 거니까 리드죠. 그리고 TXT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CSV 형식이죠. 리드 CSV 여기에다 뭘 주시면 될까요? 파일 패스 파일 패스 그리고 names 속성에는 컬 names를 주시면 되죠. 요거 이것 때문에 만들어둔 거예요. 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컬럼입니다.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둔 이유가 여기에다 쓰려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는 뭘 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연도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추가해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에 연도 이어 이어 파생 변수 추가를 해야 되죠. YOB 이어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요. 새로운 컬럼 만드실 때는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컬럼 이름. 여기다 뭐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이어라고 하는 변수값 나오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어가 1880이니까 여기 1880이라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두 번째 값은 1881이니까 1881이라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레인지의 세 번째, 가장 마지막 값. 레인지의 가장 마지막 값은 2010이라고 들어가겠죠. 어,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추가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하자?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 추가하자.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 추가하자. 추가할 리스트가 뭐예요? YOBS죠. 그죠? YOBS
여기서는 append죠. YOB 이어라고 하는 거를 append 해주시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게 되면 파일을 131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 네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저는 15초 정도 걸리고 끝났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실행되셨습니까? 에러 있으신 분 계세요? 잘 되십니까? 자, 이 리스트, YOB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 YOBS라는 리스트에 랭을 계산해 보면 몇 개가 돼야 정상일까요? 몇 개라고 나와요? 131개로. 131개에 뭘 저장하고 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고 있다. 확인한 거죠. 랭스가 131개가 돼야 돼요. 어펜드 몇 번 했어요? 어펜, 어펜드. 이 레인지 개수만큼 어펜드 했잖아요. 131번 어펜드 한 거잖아요. 원소가 131개죠. 그렇죠? 그리고 저 YOB에, YOB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은 뭐죠?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YOBS죠. YOBS의 인덱스 0번.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몇 년도 데이터 프레임?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1880년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죠? 리스트의,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아이템은 1880년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러면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원소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2010년도 데이터 프레임이어야만 돼요. 그쵸? 자,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 어떻게 찾죠? 인덱스 마이너스 1번 출력해 보세요. 2010년도 데이터 프레임 맞죠? 그쵸? 리스트의 마지막 아이템은 2010년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른 것들도 다 제대로 만들어졌겠죠. 그쵸? 다른 것도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1880년 데이터 프레임하고 2010년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해봤지만 예, 다른 것들도 똑같은 코드로 만든 거잖아요. 파일 경로가 요 이어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서 파일 경로가 바뀌고 그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어 변수 추가하고 그리고 리스트에 추가했으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의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리스트의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쳐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 형식을 볼게요. 모든 연도가 똑같은 컬럼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성별, 그 다음에 출생자 수, 연도라고 하는 컬럼들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네. 이름 컬럼 가지고 있고요. 이름 컬럼 가지고 있고, 성별 컬럼 가지고 있고, 태어난 숫자 가지고 있고, 연도 가지고 있어요. 연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1880이라고 똑같은 값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데이터 프레임들이 계속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죠. 행의 개수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모양의 이름, 성별, 출생자 수, 그리고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들이 131개가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2010년이라고 똑같은 연도가 있고요.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들을 합쳐야죠. 머지예요? 컨캣이에요? 머지는 조인이잖아요, 조인. 이거는 조인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그냥 밑으로 쭉 하고서 연결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붙여버리면 되죠. 이렇게 위쪽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붙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해서 붙여주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컨캣이라고 부르죠. 컨캣.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행이 쭉 늘어나야 되죠. 그죠? 밑으로 쭉 연결이 돼야 되죠. 맞아요? 어, 행이 늘어나는 거니까 엑시스 0번이에요. 축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컨캣을 해야 되는 거죠. 컨캣을. 이어붙이기, 이어붙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YOB DF라고 할게요. YOB DF 전체는 판다스에는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안에다 뭘 주면 돼요? OBJ를 주면 된다. OBJS를 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OBJS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터러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이터러블이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데이터 프레임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를 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YOBS가 데이터 프레임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 아니었나요? 131개 한꺼번에 넘겨도 돼요. 머지는 left, right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머지를 하는 건데 컨캣은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컨캣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컨캣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엑시스는 기본값이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그노어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그노어 인덱스를 true. 그러니까 인덱스를 재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인덱스를 재설정하는 이유는 1880년에도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에도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쭉 있었잖아요. 붙이기가 될 때 인덱스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를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그노 무시하겠다요. 무시하겠다. 그걸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컨캣 이어붙이기 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YOB DF 볼까요? 그쵸. YOB DF 볼까요? 행이 몇 개가 됐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60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만 개. 엄청나죠? 예. 131년 동안 쭉 신생아 이름들을 쭉 수집을 했더니 169만 개의 행이 됐어요. 컬럼은 4개밖에 없어요. 컬럼 4개밖에 없고, 제일 위쪽에 1880년부터 제일 마지막에 2010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요. 인포 한번 볼까요? YOB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 보시면은요. 어,
행의 개수는 160만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0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는 레인지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재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설정했기 때문에. 이그노어 인덱스를 추루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컬럼은 4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name, 컬럼의 이름은 name, gender, versus,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year, year고요. 이름과 성별은 오브젝트,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생아 숫자 벌스와 연도 이어는 인트 정수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메모리는 51메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긴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 데이터 프레임이 메모리에 51메가바이트 정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죠? 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자, 연도별 신생아 숫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각각 쪼개져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만든 작업을 한 거고요. 연도별 신생아 숫자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 year of birth, YOB by yea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하시면 되죠, 그룹 바이. YOB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를 하시면 돼요. 어, 묶어주는 조건이 바이죠.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바이예요. 그죠? 자, 묶어주는 조건은 컬럼 이름 써주시면 되죠. 컬럼 이름이 이어잖아요. 이어. 그쵸?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숫자는 어디 있어요? versus에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합계를 해야죠. 맞습니다. YOB by year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렇게 160만 개나 되는 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쵸? 160만 개나 되는 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중에 일부는 이렇게 쓸까요? 여기에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1880년, 그 다음에 또 그중에 일부는 1881년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2010년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컬럼이 태어 신생아 숫자들이죠. 신생아 숫자들인데 여기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들. 1880년에 1880년에 모든 신생아 숫자를 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의 무엇을 계산하면 될까요? 썸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880년에서도 썸을 계산하고 81년도에서도 썸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쭉 똑같은 작업을 2010년도에서도 썸을 계산하면 벌스 컬럼에 썸들을 계산하면 숫자 하나씩 나오겠죠. 그죠? 그게 신생아 숫자란 말이에요. 전체 그 연도의 신생아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 숫자들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1880년에는 신생아 숫자가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명이었네요. 20만 명. 그러니까 한 해에 2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2010년도 볼까요? 2010년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명. 365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군요. 2010년도에는. 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 숫자들을 우리가, 시각화해보면 신생아 숫자들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래서 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뭐 사실은 인구는 뭐 신생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망자 수도 있어야 인구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생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요거는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자, 이거 라인 그래프 그리는 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우리가 값을 찾았어요. y 오브 바이 이어라고 값을 찾았죠. 이어가 있고 여기 value 값들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선그래프 그리면 돼요. SNS 라인 플롯 데이터만 주시면 돼요. y 오브 바이 이어라고 데이터만 주시면 아마 금방 그려줄 거예요. 그리드 넣을까요? 조금 보기 좋게 PLT.점 그리드.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미국에서 신생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여기 한 1910년대쯤 되겠죠. 그때까지는 신생아가 완만해요. 완만한데 1910년대에서부터 1920년대까지는 신생아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다가 잠깐 신생아 숫자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요. 경향을 보이다가 이때가 1920년대부터 1930년대쯤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신생아 숫자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증가를 하다가 여기가 1960년대죠. 60년대부터 다시 감소를 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다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폭발적으로 신생아들이 증가하던 시기가 한 두 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시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 네, 그래서 신생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던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신생아들이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시기. 여기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여기 떨어지는 시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생률이 왜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시기에 왜 출생률이 떨어졌을까? 이 시기에는 왜 출생률이 떨어졌을까? 뭐 이런 것도 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아마 요 시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요 시기는요, 아마 그 미국에서 히피 문화? 뭐 그런 거 있었고, 뭐 결혼 안 하고, 같이 살더라도 결혼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애 안 낳고, 뭐 이런 게 유행하던 시기. 요즘의 우리나라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딩크라는 용어 아세요? 딩크? DINK, 더블 인컴 노 키드. 네. 그 용어가 나온 게 아마 요 시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네,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수 한번 뽑아볼까요?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수. 자, 일단 숫자를 먼저 뽑아볼게요. 숫자를 YOB, Y, 연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어, 연도별 신생아 수, 연도와 성별로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었어요. 변수 이름을 만들었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YOB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를 하시면 돼요. 바이에다가 묶어줄 조건을 주시면 되죠. 여기는 두 가지를 주시면 돼요. 여기는 연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뭘 줄까요? 성별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 돼요. 그리고 versus의 마찬가지로 썸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변수를 출력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거 인덱스예요, 인덱스. 인덱스가 두 단계로 만들어진 시리즈입니다. 1880년도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1881년도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2010년도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그 신생아 숫자들을 전부 더한 숫자들입니다. 전부 더한 숫자들이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아까는 라인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만 갖다 놓고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 y 여비 바이 이어 젠더 점 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건데 리셋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리셋 인덱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리셋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얘가 원본을, 네. 이 리셋 인덱스를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죠? 컬럼이 3개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컬럼이 3개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어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어주고요. 젠더라고 하는 인덱스를 젠더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컬럼이고. 그러니까 인덱스들을 데이터 프레임의 그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 다시 출력해보면, 여기서는 리셋 인덱스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 다시 한번 출력해보면, 원래 그대로죠. 인덱스가 두 단계로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 뭐냐면, 리셋 인덱스는요,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만들어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리즈 자체를 원본 데이터를 변경을 하시려면 여기도 아마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스를 true로 해주면 이거는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겠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스. 어제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거 써본 적 있었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리셋 인덱스를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군요. 리셋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쓸 수 있는데,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하는 용도로 인플레이스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은 그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이 결과를 다시 네, 저장하면 돼요. YOB. 똑같은 변수에다가 그냥 저장해 버릴게요. 원래 시리즈를 리셋 인덱스한 결과를 다시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출력해 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시리즈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리즈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라인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데이터에다가 YOB, by 이어 by 젠더. X축에 사용할 값은 Y. 아, 2요. 죄송합니다. 연도가 X축에 사용할 값.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값은 여기 versus. 그래서 신생아 숫자죠. 그리고 성별을 구분해서 할 거죠. 젠더를 구분해서 할 거니까 젠더는 색깔로. 젠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셋 인덱스를 하면 라인 플러스 그리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라인 플러스. 파란색이 여자아이입니다. 파란색이 여자아이고요. 오렌지 색깔이 남자아이입니다. 파란색 F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렌지색 M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경향을 보시면은요. 그 정체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 줄어드는 시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 줄어드는 시기,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 요거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비슷해요. 그죠? 경향은 다 비슷하고요. 근데 그 과거에는 여자아이들의 출생자 수가 높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남자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음, 역전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파란색이 더 많았죠. 근데 이 1930년대 후반부터는 주황색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의 수와 여자아이의 수가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남자아이들의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요 리셀 인덱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덱스에 대한 얘기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제 과제로 드렸던 거 한 시간에 걸쳐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네, 리셋 인덱스가 네, 인덱스를 내려서 컬럼을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인덱스를 컬럼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라인 플러스는 시리즈가 더 간편하지 않나요? 어, 이, 요거 같은 경우는 간편하죠. 이거는 이거밖에 이 경우는 인덱스가 요 한 단계잖아요. 한 단계. 네. 요거 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X축에다 놓고요. values를 Y축에 놓고서 그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라인을 하나만 그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시리즈 가지고 그리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니까. 네. X축, Y축 설정하실 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여러 개 그릴 때는 예. 편리한 거. 지금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큐브가 슈를 들어가. 얘가 인덱스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인덱스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컬럼 이름으로 X축, Y축, Q를 설정하시는 게 나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컬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셋 인덱스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컬럼 수가 더 늘어난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고요. 시리즈에서 리셋 인덱스를 하면 인덱스에 있던 것들이 컬럼으로 생기기 때문에, 예,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인덱스에 대한 얘기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45분까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